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제 6장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제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 6장에 보면은 중성점 접지와 유도장애입니다. 유도장애. 자, 이 중성점 접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중성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접지라는 것은 변압기 중성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국내에는 이 삼상 삼선식이죠. 삼상 삼선식 혹은 삼상 사선식, 삼상 사선식, 삼상을 많이 쓴다 그죠? RST 삼상인데 삼선식 혹은 사선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Y결선, 특히 이제 삼선식이든 사선식이든 이 Y결선에 있어서 자, 변압기 보면은 1차측이 있고요. 2차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성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선 방식 중에서 자, 여기서는요, 요 변압기를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RST. 자, 이거 조금 기니까 조금 짧게.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R상, S상, T상.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요점을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TR, 변압기 중성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1차가 있고 2차측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땅과 여기 임피던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땅이고요. 그래서 이 Z의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중성점 TR은 트랜스포머가 됐어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ZN이 예를 들어서 무한대다. Z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건 비접지 방식이 되고요. 비접지 방식. 접지를 안 한다는 거죠. 접지를 안 하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ZN이 0이다. 그래 임피던스가 제로다는 것은 여기선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로가 되면은 요건 직접 접지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ZN이 R 저항을 설치하면은 요것은 뭐가 되느냐면 저항 접지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ZN에다가 JXL. 자, 요렇게 XL은 유도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코일이 되겠는데 코일을 해 놓으면은 요거는 소호 리액터.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도 이 값이 비접지냐, 무한대로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은 비접지 방식이 되고, 제로가 되면 직접 접지 방식이 되고, 저항을 설치하면은 저항 접지 방식이 되고, 코일을 해놓으면 소호 리액터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정상시 상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것을 유효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유효 접지는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사고가 났을 때 이 건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RST 3상 할 때의 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락 사고 시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건전상이란 것은 사고가 나지 않은 상. 그런데 지락 사고라는 것은 이 땅지자에다가 떨어질 낙입니다. 이 전선이 지락 사고라는 것은 전선이 큰 나무 있지요. 전력선이 나뭇가지와 접촉되는 현상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나뭇가지와 접촉되는 현상.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큰 전류는 아니지만 지락 사고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정상시 상전압의 1.3배 넘지 않는 접지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 유효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개념만 잡아놓고요.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난 그 상은 지락 사고가 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락 사고로 인식이 되지만은 사고가 직접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이 상전압이 1.3배 까지는 아니지만 최대 1.3배 정도까지 전압이 올라갑니다.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6.1에 보면은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자, 여기 첫 번째가 비접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6.1.1. 자, 비접지 방식인데, 자, 비접지 방식은 변압기의 결선을 델타. 자, 그러면 이게 델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접지니까 자 요게 델타니까 요 델타는 1차 이 변압기에 이렇게 자요 색깔을 좀 달리합시다. 뭐 코일을 감아 놔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단상 변압기 세대 삼상 변압기인데 이걸 단상으로 자 요 1차고요. 또 델타다. 또 델타가 있으면은 여기에 너무 좁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변압기로 열어져 있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2차가 되겠죠. 요거는 2차입니다. 변압기는 항상 1차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선이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전력이 전압이 바뀌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 버리면은 여기가 요렇게 해서 R상, S상, T상 이렇게 되죠. R상, S상, T상, RST 요런 3상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변압기 중성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접지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델타 방식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송전 전압이 33kV 이하의 전압이 낮은 선로나 주로 단거리 송전 선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로에서 요 이제 33kV 이하. 자, 주로 33kV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델타. 그래서 주로 단거리 송전술로. 주로 단거리 송전술로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자, 이런 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 CS가 작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작아지는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이제 주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령 여러분들 208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면인데요. 여기 지면입니다. 자, 지면인데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C가 이렇게 있어요. C. 콘덴서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는 도대체 뭐냐? 이 C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대지정전용입니다. 대지정전용 땅. 대지는 땅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요 C 값이 존재하고요. C가 여기서 XC 값이 XC는 얼마냐면 J 3 오메가 C S 분의 1 됩니다. 요거 자체가 작다는 거죠. 여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C 값은 있게 되고 여기에 지락이 생겼다. 그러면 지락이 생겼다 했을 때 CS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CS가 있는데 자, 이 CS가 원래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지락이 생기면 IG 전류가 흐릅니다. 비접지 방식에서야 일선 지락 고장 해가지고 요때에 흐르는 전류 IG는 XC분의 E가 되고요. 우리가 E라는 것은 무슨 전압? 상전압. 혹은 이거를 대지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나누기에
J3 오메가 CS 분의 1. 그래서 J3 오메가 CS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CS는 한 상당 대지 정전 용량입니다. 대지. 자, 한 상당 대지 정전. 그죠? 여기에 요 하나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E는 고장점의 대지전이 고장 발생 직전의 고장점 대지전이가 E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접지 방식은 송전 전압이 높은 장거리 송전 계통에 적용하면은 대지 정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선 지락 고장 시 충전 전류에 간헐적인 아크 지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전압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6.1.2에 보니까 직접 접지 방식. 자, 직접 접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 다음 페이지 좀 적읍시다. 자, 여기서는 1차가 이렇게 델타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델타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자, 2차가 지금요 Y입니다. 2차가 Y이면서, 자, 요 지점 색깔 다르게 합시다. 자, 이렇게 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변압기 중성점을 직접 땅에다가 마치 꽂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IG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래 돼버리면은 변압기 중성점을 요거는 변압기 중성점을 직접 전선으로 접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도선으로 직접 접지하는 방식.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 208페이지 보면은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성의 전위는 접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정도만큼 상승. 그래서 1.3배 이하이며 상승하며, 또 아크 지락에 의한 이상 전압의 차단과 계피 서지 전압도 낮으므로 다른 접지 방식에 비해서 선로와 기기의 절연 레벨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두 번째는 개폐 서지 전압의 저하로 피레기의 책무를 경감시키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선로의 전위 상승이 작기 때문에, 자, 믹저를 꺼주겠습니다. 선로의 전위 상승이 작기 때문에 낮은 전격의 피레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변압기의 중성점이 항시 0전위 부근에 유지되기 때문에 선로 측으로부터 중성점에 이르는 전원 분포를 직선적으로 설계하는 소위 단절연이 가능하다. 변압기 및 부속 설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절연 레벨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변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경제성입니다. 저변 레벨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저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일선 지락은 바로 상단락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큽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락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전류가 어디로 갈까요? 요래 가지고요. 여기로 갑니다. 지락 생기면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은 바로 상단락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큰 편이에요. 요 IG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락 전류가 그 직접 접지 방식일 때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고속 차단 방식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전류가 큽니다. 지락 전류가 사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또 이것을 차단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직접 접지 방식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지락 전류가 저역률 대전류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자, 그 다음에 큰 지락 전류에 의해 통신선에 대한 전자 유도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지락 고장 시의 불평형 전류에 의해 고조파 발생으로 유도 장애를 줄 우려가 크다. 여러분들 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유도 장애를 줄 우려가 크다. 세 번째는 지락 전류로 인해서 기기의 기계적 충격이 크다. 지락 전류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락 전류 자체가 큰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계적 충격이 클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일선 지락 사고. 차단기가 대전류를 차단할 기회가 많이 낮아져 차단기의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다. 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가 또 수시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장단점이 있으나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높지 않아 유효 접지의 대표적인 접지 방식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련 레벨의 저감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저련비가 커지는 초고압 송전선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우수하므로 우리나라의 송전 계통에서는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1.3에 보면은 저항 접지 방식. 자, 저항 접지 방식은 앞에서 그림에서 이야기했듯이 변압기의 중성점에다가 이 저항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R값을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저항. 자, 저저항 접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고저항 접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저저항은 R값이 대략 30옴 정도가 되겠고요. 고저항은 300에서
틈옴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정 R 값이 너무 낮으면 고장 발생 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커지고, 반면에 너무 높으면 지락계전기의 검출 성능이 저하여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1.4에 보면 소호 리액터 있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보면 아까 코일이라 그랬는데요. 결국 이 코일이 공진. 자, 결국에는 여기서 지락전류. 자, 이거 소리액터는 지락전류 IG가 요걸 대략 얼마로 만드느냐? 0으로 만들어 봅니다. 지락전류 IG를 거의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제 소호 작용이 돼요. 소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럼 소호작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또 뭐가 돼야 되느냐? 소호 리액터에 공진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진 조건. 요때 공진은, 자, 원래 2차만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R, S, T가 있다. 그러면 이 공진이 된다는 거는요, 여기가 오메가 L, 다시 여기서 XL이죠. 그 다음 여기에 C가,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요거하고 여기서 오메가 L 하고 요거는 뭡니까? CS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듯이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보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 L하고 그 다음에 3 오메가 C분의 1 요것이 같아지면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L은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자, 그래서 소리액트에 차지하는 L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요 값을 조금 여유를 둔다면은 L은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 3분의 XT 헨리. 자, 이렇게 해서요. 1선 지락 사고 시 요 L 값이 되겠습니다. 1선 지락 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합조도가 있는데요. 합조도는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합조도는. 그 다음에 이제 6.2가 있는데, 자, 6.2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 6.2 볼게요. 자,
6.2 보면은 중성점의 잔류전압. 자, 여기에 다시 자, 이게 보면은 정상의 평형 상태에서는 중성점의 전위가 제로 0이라 중성점으로부터 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은 실제의 선로에서는 각선의 정전 용량 아까 그 C 값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중성점의 전위는 다소 약간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지로 전류가 흘러서 그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IA, IB, IC가 있습니다. 그림 6.5에 보면은 그만큼 이 불평형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 전위로 인해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중성점에 나타나는 전압을 말한다. 그것을 잔류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에 그림 6.5에 보면은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요. 요것은 직렬 중성점의 잔류전압. 이것은 직렬공진이 원이다. 직렬공진. 이 잔류전압 자체가 직렬 공진이 자, 직렬 공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연가를 통해 잔류전압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관계된 공식이 있는데요. 6.12하고 6.13이 되겠습니다. 6.12, 6.13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EN의 절대값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6.13에 보면은 소리액트의 공진 조건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제 6.1을 좀 보겠습니다. 예제 6.1. 자, 예제 6.1을 보니까 3상 송전선로에서 A상의 대지정전 용량은 0, B, C상의 대지정전 용량은 C, 마이크로페라. 그 다음에 선간전압을 V를 할 때 중성점과 대지 간의 잔류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요게 EN 돼 있습니다. EN은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그 다음에 CB 마이너스 CC. 그 다음에 플러스 CC에다가 CA. 자, 그래,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여기서 중성점 잔류전압 E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